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전임하고 있는 이명훈 선생님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방문각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과거에서는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EBS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주로 이제 이 5급 쪽에서 예전에는 많이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7, 9급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급부터 시작해가지고 7, 9급까지 쭉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정확한 지식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행정학이 처음이신 분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행정학이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학을 의학과 비교해 가지고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바로 행정학의 아주 유명한 왈도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 의학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정의해요? 이게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의 병의 치유 예방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을 치유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인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이 바로 의학이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의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인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행정학은 이거는 사회의 병이에요. 사람의 병이 아니라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병을 누가 치유하고 예방하냐면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회의 병이에요. 그럼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바로 코로나 방지 정책을 펴는 거죠. 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아파트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너저리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지워야지. 좀 너무 어색하거나 그러면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제 입장에서 좀 중요한 촬영이라서 앞에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전임하고 있는 이명훈 선생님입니다. 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문각에서는 지금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EBS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5급을 중심으로 예전에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7, 9급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5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 9급까지 쭉 행정학을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있고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설계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학이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은 의학과 비교를 합니다. 이 의학과 비교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왈도예요. 이 왈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학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의학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이다.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한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사람이 바로 의사죠. 그래서 의학을 아주 좁게 이야기하면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의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인데 이 의사가 사람의 병을 어떻게 치유하고 예방하느냐 그것은 바로 처방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기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이 처방전에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또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처방전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처방전이 잘못되면 사람의 병이 더욱더 악화되겠죠. 만일 폐병에 걸린 사람한테 감기를 걸렸다고 해서 감기에 대한 처방전을 주게 되면 폐병이 더 악화돼서 그 병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행정학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행정학은 이런 학문입니다.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행정학 교재에는 사회의 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의 문제를 바로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무원이에요. 관료죠. 이 공무원은 어떻게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냐면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만일 코로나가 발발했다. 그럼 사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잘못되면 오히려 코로나는 더욱더 확산되겠죠. 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 이것도 하나의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아파트 가격 안정화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정책이 잘못되면 당연히 그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안정화되지 못하고 불안정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이라면 행정학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육성하는 학문을 우리가 행정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길게 표현하면 의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이라면 행정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는 학문을 우리가 행정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어떤 과목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먼저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행정학이 9급 시험에서는 선택 과목이었고 7급 시험에서도 여러 과목 중에 하나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공부 방법은 그냥 기출 지문들을 반복 학습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공부 방식이 기출 지문의 단순 암기식 학습이에요.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외우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행정학이 9급 시험에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7급 시험에서는 4과목밖에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들을 다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앞자 따가지고 기출지문을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문으로 변형해서 출제되고 철저하게 이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 중심의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학을 앞자 따서 암기하는 쪽으로 가르치거나 또는 행정학을 그렇게 암기하는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작년이나 올해에 국가직 9급 커트라인 한번 봐보세요. 이 국가직 9급 커트라인이 작년에 91점이었거든요. 올해 국가직 9급 커트라인이 90점입니다. 그러면 행정학을 70점이나 80점 맞아가지고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저 정도로 하면 70점이나 80점 정도의 수준으로 그칩니다. 절대 합격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깊이 있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누가 깊이 있게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선택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해 중심의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해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 비교 중심의 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행정학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출제 방식과 관련해서. 행정학은요.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정행 이혼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그러면 답이 정치행정 이혼론의 절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것과 대비되는 이론이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론의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틀린 답으로 유도를 합니다. 또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신공공관리론과 대비되는 행정이론이 유거버넌스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거버넌스의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틀린 답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PPBS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러면 이것과 대비되는 예산제도가 GBB거든요. 그럼 GBB의 내용을 넣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과 비슷한 이웃 이론들, 이 이론과 이웃한 이웃 이론과 비교해서 답을 맞춰라. 이 이론과 이웃한 이 이론과 비교해서 답을 맞춰라라고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비교 중심의 학습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표가 중요합니다. 표가. 그렇죠. 비교되는 것은 다 표로 학자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다른 과목보다는 훨씬 더 이 표의 중요성이 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행정학의 모든 내용을 표로 딱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해놓은 것이 바로 행정학의 핵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학의 핵이라는 책은 합격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합격한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기를 읽어보면 행정학의 핵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이걸로 내가 합격했다라고 써져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행정학 자체가 바로 비교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뭐니 해도 또 중요한 게 문제 중심의 학습입니다. 어차피 객관식 문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은 점검받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와 함께 학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합격이 더딘 거예요. 야, 내용 완벽하게 공부하고 나중에 또 완벽하게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예상문제 완벽하게 풀어보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공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공부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내용이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번, 3번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 수업은 그만둬야 돼요. 더 이상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수업은. 내가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를 풀어봤더니 제대로 풀리고 재밌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반드시 수업을 듣고는 거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제일 먼저 풀어봐야 될 게 기출문제예요. 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출제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야. 기출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이 파트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출제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기출문제를 학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은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수업을 문제 중심으로 해요. 만일 오늘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이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그 다음날 반드시 수업 전에 시험을 치러보고 그리고 또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날에 또 시험을 치르도록 해서 반드시 어떤 수업이든 간에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이 제대로 됐는지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다른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일 누적 학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만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학습 방법인데 이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오늘 복습을 해야죠. 당일 복습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남아있을 때 그 책을 읽어야지만 그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한 것이 기억에 남아있을 때 그 책을 읽어야지 그 책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당일 복습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 복습을 해야 돼. 전날 복습을 하고 그리고 당일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복습해요. 전전날 거 복습하고 그리고 전날 거 복습하고 당일 복습하고 그 다음날 또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걸 띄어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 3번을 봐줬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3번 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치를 누적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복습을 할 때 이렇게 3일치를 누적해서 이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거 띄고 이것 거, 전날 거, 그 다음에 전전날 거, 그 다음에 전날 거, 그리고 당일 이렇게 3일치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실력이 향상돼요. 이거를 철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합격한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합격기를 써놓은 거 보면 대부분 이야기를 또 합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이 3일 누적 학습이 자신이 합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수험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도 공부할 때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보면 지금 올인원 파트 1이 있는데 이게 7월 달에 개강되는 수업입니다. 여기는 행정학 총론, 행정한류론, 정책학 이걸 다루는데 다른 선생님처럼 선생님 일주일에 2번 수업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끝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행정학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시험의 행정학은 행정학과 출신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운 걸 모두 합쳐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2달 만에 그것도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을 이틀을 소비해가지고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다른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그거 들어보세요. 실력 향상은 전혀 되지 않아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를 시켜주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들어줘야 되고 그 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작게 가르친다는 그런 수업을 들어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이틀 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준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시중에 있는 거짓말이지. 그게 어떻게 진실이 될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빠른 길이에요. 이틀 만에 수업을 다 끝내드립니다. 이게 더 빠른 길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2개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반드시 선생님이 복습형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해요. 그래서 지금 올인원이라고 한 게 뭐다? 모든 것을 한 것으로 묶어서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문제까지, 복습 문제까지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와 내용 이해를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올인원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9월 달에 또 이제 또 나눠서 조직론, 인사론, 재무론, 지방론 이것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좀 시험을 좀 늦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7월 달이나 9월 달에 시작한 게 아니라 11월 달에 시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행정학 핵이라는 강의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요약 강의입니다. 그래서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요약 강의로 정의를 해 나가는 것이 행정학의 핵입니다. 보통 이 행정학의 핵은 좀 시험을 늦게 준비한 수험생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미 행정을 공부했는데 내가 작년에 아깝게 떨어져서 올해 다시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도 반드시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기출문제풀이도 같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오면 조금 늦은 편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기출문제까지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이미 복습 문제로 기출문제를 많이 다루고 그리고 또 이것도 매일 시험을 보면서 기출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행정학의 핵만 듣는다 하더라도 기출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기출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출문제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때는요, 내용 공부만 하고요. 이때 기출문제 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1월 달이 되면 모든 과목의 기출문제 강의가 설강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어도 한 2000문제 풀어봐야 돼. 국어도 한 2000문제 풀어봐야 돼. 한국사도 한 2000문제 풀어봐야 돼. 행정학 한 2, 3000문제 풀어봐야 돼. 행정법 한 2, 3000문제 풀어봐야 돼. 이게 모든 과목들을 2, 3000문제씩을 이 2달 만에 다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복습 문제를 풀어놓고 이때 복습 문제를 풀어놓고 그리고 또 행정학 핵을 듣는 사람은 이때 기출문제를 공부를 해놓으면 행정학은 이미 기출문제가 한 70%는 소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30%만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 기출문제 강의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풀어봤던 문제를 여기서 복습하고 그리고 이 30%의 새로운 것들만 추가해 나가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렇게 공부가 좀 돼 있으면 따라가기가 쉬워요. 행정법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행정법도 이런 이론 강의를 들을 때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소화해 놨다면 이때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남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벅대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이 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기출문제 풀이가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강의가 바로 여기 이거 하나하고 이겁니다.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선생님이 쓰는 책이 뭐냐면 단원별 천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단원별 천재는 예상 문제집인데 여기서 거의 95%에서 아주 어떤 해에는 100%까지 적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빼면 안 되는 강의예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아주 핵심적인 강의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강의를 들은 사람이면 핵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강의를 듣고 단원별 문제풀이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행정학 핵 강의를 듣고 단원별 문제풀이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이 강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95%에서 100%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근데 선생님 그럼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문제 지문을 암기해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이 이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바로 적중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그 지문 하나하나 그대로 맞추지는 않아요. 그대로 맞추는 선생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문제가 유출됐다라고 해서 난리가 나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약간 변형돼서 출제되거나 또는 약간 바뀌어가지고 선생님이 이 단원별 천재에는 옳은 지문으로 써놨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틀린 지문으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중에서 가장 수험생들, 합격생들이 강조하고 좋았다고 하는 강의가 이 두 가지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도 똑같아요. 단원별 문제풀이가 천재라면 파이널 모의고사는 문제가 조금 더 숫자가 더 적죠. 더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중률을 선생님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첫 문제에서 적중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 단원별 문제풀이와 유사한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여기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여기는 단원별이라면 전범위로 이렇게 하는 게 3월달 강의에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도. 파이널 모의고사는 왜 해야 되겠어요? 시험장과 동일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실수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또 강조하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행정학의 핵인데 지금 여기 행정학 핵 강의가 있잖아요. 행정학 핵 강의가 있는데 이거를 더 줄여가지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행정학 핵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었던 사람도 마무리는 이걸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걸 들었던 사람도 마무리로 이걸 다시 빠르게 점검해 나가는 강의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년에 1월 달에 이제 개설이 되죠. 그래서 내년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이게 개설이 되는 거라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걸 들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마무리 정리할 때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신 행정법령 특강이 있는데 행정학이 좀 어려운 부분이 법령과 관련된 문제들도 꽤 많이 냅니다. 올해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법령과 관련된 문제가 4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법령을 공부해 놓지 않으면 이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신 행정법령 특강을 시험이 다가오는 3월 달에 개설을 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늦게 개설합니까? 이러면 법령은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뭐 내용도 바뀌고 법률도 개정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험 막판까지 개정된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신 행정법령 특강은 조금 늦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무리를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마무리 강의예요. 스텝 5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마무리 강의를 의미한다. 그 다음 기타 특강으로는 지방자치론 특강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직 7급 수험생들이 준비하도록 지방자치론을 준비하도록 하는 강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학원에서 무료로 강의하고 있는 게 하프 모의고사 강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월요일날 야간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무료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매번 행정학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월요일날 야간에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큰 틀은 여기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년을 보내면 반드시 행정학 고득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선생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선생님 강의의 특징을 봐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 동네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이해 중심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는 이명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리 중심이 중요해요.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행정학의 핵으로 압축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패스 행정학이라는 이 선생님의 기본서를 중심으로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물론 N수생이라면 행정학 핵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학 핵으로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접근이다 해서 이거는 이제 행정학이 워낙 양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경중을 두고 학습할 것이냐 그거는 단연간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5급에서부터 9급까지 쭉 수험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서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매번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이 이루어졌는지를 성과평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이고 정리 중심이고 전략 중심이고 성과 중심으로 선생님 강의가 구성이 돼 있다. 결국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이패스 행정학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행정학의 핵으로 정리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다른 수험생들보다는 올등하게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또 써져 있는데 이해 중심 행정학 그리고 얄팍한 지식으로는 지금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워요. 그 단순 암기식, 앞자 두 문자 따기 이런 것들로는 절대 행정학은 극복이 안 돼요. 단순 암기의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행정학을 추구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전략적 정리가 이루어지는 행정학을 추구하는 것이 이명훈 행정학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통해서 큰 시행착오 없이 여러분들이 목표한 기간 동안에 빠른 합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